이더넷 프로토콜은 레이어 1 파트와 레이어 2 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 1 파트를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더넷 레이어 2 파트를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학습하시는 부분은 3대 4대 5 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더넷 프레임의 최소 사이즈가 64바이트라고 하는데 왜 이더넷의 프레임의 최소 사이즈가 64바이트인지 그 부분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테뉴에이션, 그 다음에 인터피리언스, 즉 우리나라 말로는 감쇄, 그리고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두 대의 장비를 연결을 시켜서 통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장비에 랜카드가 있겠죠. 이 랜카드는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 기능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포트라고 하는데 이 포트가 레이어 1 파트죠. 그리고 서로 다른 장비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면 공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중간에 있는 매체, 우리가 그것을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트와 포트 사이에 미디어를 두고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디어마다 무한대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미디어가 보낼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낼 때는 세게 보내도 점점 가면서 약해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감쇄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아주 작은 데이터, 아주 작은 신호까지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되면 외부에 의해서 발생되는 노이즈에 의해서도 데이터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더넷 같은 경우는 10메가, 100메가, 원지 이런 각각의 속도별로 데이터를 전송을 시킬 때 보낼 수 있는 볼테이지는 몇 볼트로 전송을 시켜라. 그리고 데이터를 받을 때는 몇 미리볼트까지만 데이터로 인식해라 라고 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의를 내리는 게 레이어 1에서 하는 거죠. 규약을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점점 약해지면 최소로 정한 이 볼테이지까지가 데이터야. 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미디어마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10베이스5라고 하는 동축 케이블에서 정해져 있는 규약 내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계산을 했더니 500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00m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해진 신호를 다시 증폭을 시켜서 보내줘야지만 될 거예요. 그 장비를 우리가 리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피터를 한 대 두고 또 한 대 두고 또 한 대 두고 또 한 대 두고 계속 두면 무한히 멀리 갈 수 있느냐? 문제는 증폭만 시켜서 보낼 수 있는 게 답이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인터피리언스, 뭡니까? 그렇죠. 주위에 다른 전자기 신호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간섭이 이루어져서 노이즈라고 하죠. 그 간섭에 의해서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다른 간섭에 대한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무한히 멀리 가지 못하고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이가 또 정해지겠죠. 그 정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끝에 리피터 4개까지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더라. 그런데 5개를 갖다 놓으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3대 4대 5 룰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PC와 PC 사이에 리피터를 갖다 놓을 때 리피터는 최대 4개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10베이스5는 만약에 리피터 없이 그냥 케이블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최대 거리는 500m가 되겠죠. 그런데 리피터를 4개를 갖다 놓으면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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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해서 최대 거리가 2500m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세그먼트가 5개, 그리고 리피터의 개수가 4개, 그리고 순수하게 데이터를 트랜짓 시키기 위한 세그먼트는
3개. 그래서 이 규칙을 3대 4대 5 룰이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데이터를 전송을 시키는데 상대방도 같이 전송을 시키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회선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컬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컬리전이 일어나면 데이터를 전송을 제대로 못한 거니까 다시 재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CSMACD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CSMACD는 이더넷의 레이어 2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레이어 2에서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컬리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최악의 경우는, 컬리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최악의 경우는, 내가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시켰는데 어디서 충돌이 발생합니까? 컬리전이 사용자 B PC 바로 앞에서 컬리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사용자 A가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려면 그 신호가 다시 사용자 A에게 돌아와야, 아, 내가 전달하던 데이터가 컬리전이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냐 하면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다 전송하고 두 번째 프레임을 전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프레임이 컬리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첫 번째 프레임이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신호를 사용자 A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 A 입장에서는 첫 번째 프레임은 이미 다 보냈거든요. 지금 두 번째 프레임을 보내고 있는데 컬리전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A 입장에서는 첫 번째 프레임이 컬리전이 발생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프레임, 내가 보내고 있는 프레임이 컬리전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로 컬리전이 발생한 거는 첫 번째 프레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을 다시 전송을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컬리전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가 사용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사용자 바로 앞에서 컬리전이 발생하는 게 최악의 경우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의 프레임만 보내자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의 프레임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트 하나를 전송을 시켰을 때 상대방 장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 딜레이, 이것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5에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계산했더니 1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200m를 가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최대 길이 500m로 했으니까 걸리는 딜레이는 2.5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겠죠. 그리고 리피터가 신호를 증폭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는데 걸리는 딜레이를 계산했더니 여기가 3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의 딜레이가 발생하는지 봤더니 케이블에서 발생한 딜레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니까 6, 7, 8, 9, 10. 그러면 케이블에서 걸리는 딜레이가 25 마이크로 세컨드구나. 2.5 곱하기 10이니까요. 그리고 리피터에서 걸리는 딜레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3, 8이 24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는구나. 이것을 알아낸 거죠. 그러면 합쳐서 49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게 됩니다. 10메가, 10^5가 10메가였거든요. 10메가에서 49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체크를 했더니 490비트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프레임의 최소 사이즈를 최소한 490비트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지금 여기서 1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200m를 보낼 수 있는 거하고 리피터에서
증폭을 시켜서 보내는데 걸리는 딜레이 3 마이크로세컨드는 케이블이 정말 깨끗한 상태, 그리고 리피터도 새 장비인 경우, 이런 경우에 되는 거고, 중간에 케이블이 약간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리피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딜레이는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490비트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490비트보다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8이란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8비트가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8바이트 단위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구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걸리는 딜레이는 49 마이크로세컨드, 그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비트는 490비트. 그래서 490비트로 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8바이트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90비트보다 크고 8바이트로 나눠질 수 있는 값은 몇이냐 정해보니까 512비트 64바이트더라. 그래서 프레임의 최소 사이즈를 64바이트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엔지니어 분들이 레이어 1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이어 1 부분도 하나하나씩 배우시다 보면은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10메가, 100메가, 1G, 10G, 왜 100G가 아니고 40G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레이어 1, 거기서 동작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는 부분을 하나씩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